네, 반갑습니다. 5월 11일 목요일 마감 시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장이 막판에 좀 쏟아져 내리면서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.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.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것이 이제 2차전지 쪽이었는데, 아침에 좀 잘 버틴 듯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었죠. 오전에도 뭐 그런 기미가 조금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, 오후에 훅 떨어지면서 확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내려가면서 시장을 많이 끌어내렸고요. 마지막에 조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은, 글쎄요, 뭐, 지금 하락폭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.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.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은 보합세를 어찌저찌 유지하긴 했는데, 개별주들만 이제 산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다,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종목이 어느 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느냐, 포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것 같다,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.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가 쭉 밀리면서 249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. 아침만 하더니 2500포인트였는데, 야, 이게 오늘 장중 포인트가 제법 커요. 네, 플러스 0.7까지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 거의 1%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, 이걸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, 아침에 잘 버티다가 한 2시까지는 그냥 잘 버텼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, 2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. 이 부분이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에 동시효과에서 한 번 더 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,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내일 주말장이잖아요. 그래서 주말장까지도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. 자, 하지만 만기일의 영향이었다 판단하고, 미국장이 그래도 오늘 오후에 좀 올라주기만 한다라면 내일 기대치는 조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뭐 그렇게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코스닥 쪽은 더 심해요. 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시 한 반 정도부터죠. 네. 2시 40분부터잖아요. 한 2, 30분 사이에 그냥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, 타격이 한꺼번에 왔다는 얘기죠. 이렇게 매도를 치려면 말이에요. 이 단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큰 자금들이 때렸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출렁거릴 정도의 2차전지 돌아가면서 다 같이 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큰 자금들이 작정하고 팔았다,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받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2차전지 쪽은 많이 올라온 상태였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좀 못한데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. 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이제 수익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에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. 또 위쪽에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마조마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지금은 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지 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대량 물량이 나올 때 받아주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판단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는데, 일단 60에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2차전지 쪽이 안전 모습이라면 본격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이제 시작이거든요. 근데 이게 여기서 뭔가 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더 빠지게 된다면 이제 시장의 이 조정은 좀 본격화될 수 있다. 특히 코스닥 쪽에 조정이 좀 본격화될 수 있고, 원래 자리까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, 외국인들이 2시 반쯤 돼가지고 훅 팔았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주요한 영향을 좀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을 받아주는 게 없다가 마지막에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이 훅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좀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런 정도고요.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죠.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은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,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2.3% 하락하면서 마무리 좀 됐고요. 그 다음에 LG화학 2.5%대 하락이고요. SDI가 좀 덜 빠졌어요. 그래도 0.3% 하락됐습니다. 현대차도 오늘 조금 마이너스로 마무리됐고요. 기아차는 플러스,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아주 좋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포스코 퓨처엠은 1.47% 하락하면서 주가를 계속 떨구고 있는 모습이고요.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아래쪽 지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떨어집니다. 그리고 아래쪽 지지 라인이 멀면 멀수록 이 밴드폭이 길게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라오기 어려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 수준 유지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뒤로 넘어가 보면은 나쁘지 않죠? 네, 뭐 금융주도 올라가 있는 모습들 간간히 플러스들 잘 보이고 있고요. 내려간 종목들도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큰 부담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플러스도 나올 수 있었 법한데 시총 상위 종목군 쪽에서 워낙 많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넘어가기는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, 에코프로뱀이 4%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려져서 요만큼 된 거예요. 61선 지탱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61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본격 조정이 시작을 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는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지지선 역할 하는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면 하죠.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멀리 있어요. 그러니까 변동포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.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손실률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여기서 더 확장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용을 샀다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.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뭐 지금은 글쎄요. 일단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라면 좀 골치 아픈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에코프로는 7% 가까이 빠졌습니다. 마찬가지죠.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지지라인대가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래도 이거는 62선 지지가 있기 때문에 뭐 46만원 정도 때 지지는 될 것 같긴 한데 뭐 마찬가지죠. 위쪽에서부터 사갖고 내려오셨다라면 지금 70만원대 8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50만원 또는 50만원이 깨지고 내려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실을 견디기가 좀 어려운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걱정한 게 이거예요. 밑에서 수익 나고 있는 분들이 뭐 지금 팔아도 뭐 수익 조금 까먹은 걸로 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실이 나와 있는 분들 이 고점에서 매수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손실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걸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. 자, LNF도 지금 4%대 하락하면서 다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다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특이하게 코스닥 쪽에서는 좋은 모습이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 고요. 뭐 1000번은 그래도 살짝 플러스네요. 워낙 많이 내려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간 애들은 특별하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좀 적어요. 대신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.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더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상승률 한번 볼게요. 오늘 상한가 종목이 제법 있네요. 평화산업, 그 다음에 대성미생물, 태영건설, 크리스탈신소재, 모비스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뭐 괜찮아 보이네요.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 등 같은 움직임으로 나온 것 같고요. 비추르테크가 오늘 22% 상승입니다. 뭐 핵융합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죠. 우주항공 때문에 샀던 건데 핵융합이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. 근데 매수 포인트는 7,500원대 전후로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었겠죠. 저 위에서 사신 분들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면 지금 수익권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냥 놔두세요. 일단 개별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괜찮다 판단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월급 종목 쪽에서 올라간 게 굉장히 많아요. 인터플렉스도 지금 10%대 상승 나오면서 짠 치고 올라갔죠. 수익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11%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실이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들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몇 개만 들어가 있어도 자 10% 20%대 종목이 딱 바뀌어 있으니까 크게 밀리는 종목 없는 상황이라면 계좌가 무조건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 계좌 상황 보시면 지수는 좀 내려갔지만 1% 이상은 올라오지 않았을까. 최소 1% 정도는 오늘 수익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온 것 같다 판단됩니다. 뭐 그런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좀 내려볼게요.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
상승 포인트는 2.47%입니다. 그러니까 상승 종목들도 제법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. 등락 현황 보시면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. 거래소 쪽이 500개,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300개밖에 안 됩니다. 350개요. 네, 그 정도고요.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800개 상승이고요. 665개가 하락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만 손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지수는 내려갔지만 계좌는 올라가 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. 네, 하락 포인트는 크게 나온 것들이 EID, 테라사이언스, 하한가 막 들어가 있네요. EMNI, 이트론, 바이오니아, RF세미, CBI 등등등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나 좀 애매한 것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들 많이 보이네요. EV 첨단 소재도 오늘 10% 정도 하락했는데 2차전지 쪽에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많이들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하락 포인트는 2.1%입니다.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%대니까 서로 상체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보합이 나오거나 그래도 되는 장입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, 종목들을 좀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손실률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냥 골고루 섞었다고 한다라면은 그냥 보합 수준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골고루 섞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2차전지 쪽만 지금 피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오늘은 계좌가 상승 흐름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매매 동향에서는요, 기관 쪽이 에코프로비엠 매도를 크게 들어갔고요. 현대차, 엔드엘리베이터, 현대모비스 등등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금융투자를 봐야 되겠죠. 에코프로비엠 순 매도, 하이닉스, 삼성전자, 에코프로, 현대차 등등으로 매도가 있고요. 매수는 포스코홀딩스 쪽 매수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죠. 예. 매수가 에코프로비엠, 하이닉스, 삼성전자, 에코프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고요. 매도가 포스코홀딩스, 네이버, 기아, LG화학, KB금융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매수 같은 부분도 잘 들어왔네요. 근데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네, 환매를 할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 판단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매도 환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느껴보시고요.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연기금들이 주요한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얘네들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, 현대중공업,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. 외국인도 한번 볼게요. 외국인들은 LG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LG전자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, 하이닉스 매도인데 삼성전자, 하이닉스 매도한 것은 그다지 크게 저거하지는 않습니다. 영향력을 크게 작용시킬 만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, LG화학, 포스코홀딩스, 이마트, 금양, 포스코, 엠텍, LNF, LG 이노텍, 레버리지 등등 해가지고요. 2차전지 테마를 거의 주로 팔아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.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조금 사들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던지는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렇게 사들이는 것은 별로 티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개별적인 움직임이거나 또는 이제 서서히 실적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전통적인 접근, 원칙적인 접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급등주 복수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네, 그냥 그건 잊고 새로운 종목들로 잘 구축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이제부터라도 잘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복수하려고 자꾸 들어가봤자 그 변동성에서 개인들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한다거나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사람만 있으시면 사람만 남으시면 이 시장에서 잘 버티고만 있으시면 전부 다 올라와서 여러분들 계좌를 다 플러스로 바꿔줄 겁니다.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지금 시장은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지만 계좌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이제 달하게 된다면은 계좌 수익률은 그보다 예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위치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가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포트폴리오 구성 네 조금 다양하게 좀 보시고요. 전기전자 쪽으로 10개 샀는 그 전기전자가 아니죠. 배터리 쪽으로 8개 다 샀는데요.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몰빵하는 건 마찬가지로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쪽, 2차 전지 소재 이쪽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한두 종목 정도 네,
가격이 좀 맞거나 내 원칙이 좀 맞는 위치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 거지, 지금 위치에서 막 그냥 무리해서 뛰어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지 또 복수의 그날도 오는 거고 성공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보람도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. 자, 오늘 고생도 많으셨고요. 이따가 저녁에 9시부터 무료방송이 있습니다. 9시 무방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. 오늘 무방에서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,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꼭 필시청하시기 바라고요.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